안녕하세요. 피팅원 김윤석 신운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찍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아, 네. 저도 처음이라 살짝 긴장은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직접 각자 수술한 환자 전후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혹시 신 원장님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점들을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드는 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수술받을 원장님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에이,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올 때 대부분 엄청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실제로 수술을 잘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라는 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케이스들만 추려서 이 정도 개선이 되고 이 정도 개선이 안 된 아쉬운 점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케이스. 네. 그런 건 안 따라해도 돼요. 자, 신 원장님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설명해 주시죠. 어떤 케이스였나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고민은 팔의 전체적인 두께감이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 아래쪽에 블룩 튀어나온 이 부위들이,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뒷볼록들이 제가 알기로 이 부위가 넘버원 부위인 거로 알아요. 이 부위는 교정이 쉬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 부위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정적으로 무조건 교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환자의 체형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방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지만 만져봤을 때 근육도 어느 정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라인 정도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상으로 사실 교정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방 흡입이라는 게 근육 라인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체중이 크게 쪘다 빠졌다를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런 기왕력이 있어서 탄력적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탄력적인 부분이 평범한 거였나요? 아니면 평범보다 약간 더 부족한 편이었나요? 나이대에 비하면 평범보다 살짝 부족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팔들이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수술 후 사진인데요. 뒷볼록이 많이 좋아진 건데요?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 네, 그러게요. 다시. 그러려고. 사진 보시면은 가장 고민이었던 뒷볼록 부위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지방층이 두텁게 존재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방 흡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겨드랑이 쪽은 어떻게 개선이 된 거죠? 겨드랑이 쪽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유방 부위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부유방 부위의 볼륨감이 줄어들면서 이제 겨드랑이 밀려 나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개선이 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탄력이 약간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겨드랑이 부위도 피부가 조금 달라붙을 수 있게 수술적인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아쉬운 점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환자분들이 완전한 일자팔을 원하고 대부분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옆면 사진은 완전한 일자팔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실 여러 매체에서 일자팔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의 체형에 따라서 기대치를 조금 다르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형들을 좀 그려보면은, 보통은 저희가 여기 팔꿈치의 두께와 견봉의 두께를 비교해서 이제 이 환자의 기본적인 골격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수술 후라서 약간 붓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랫뼈의 굵기도 어느 정도 있고 견봉의 크기도 평균적인 여성의 크기보다 약간 큰 편입니다. 게다가 환자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육의 양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는 일자팔을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근육 형태와 골격에 맞춰서 라인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깨뼈라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그죠? 여기까지가 어깨뼈고요. 그리고 팔꿈치뼈,
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십시오.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많이 쌓이지 않는 부위고 뼈 자체의 굵기를 느낄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요 라인대로만 하면은 일자팔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근육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신 거는 거의 극한까지 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망의 두 번째 케이스는 애엄마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뼈대가 살짝 더 얇습니다. 그죠? 그런 케이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셨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 엄마다 보니까 평소에도 팔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체형이나 라인들이 타고나신 게 좀 이쁘신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 제일 원했던 거는 엄청난 볼륨감 감소보다는 라인 정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결과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의 기본적인 골격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아래쪽 팔뼈 두께, 그리고 위쪽 팔뼈, 어깨뼈죠. 어깨. 그래서 이 정도 두께였고 수술 전에도 만져봤을 때 갖고 있는 근육의 양은 사용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라인의 개선을 원했던 분이셨고, 그래서 수술 후에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골격의 한도 내에서 라인을 만들 수 있을 최대한으로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뜻 봤을 때 그전 케이스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이 어깨뼈와 팔꿈치 갭이 많이 줄었네요. 자, 그럼 마저 설명해 주시죠. 이 환자는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 본인도 이제 상담 때 말씀을 주셨고, 사진상으로도 보이는 이 앞쪽 부분에 이런 살짝 요철 같은 이런 울퉁불퉁한 라인들과 뒤쪽에도 있는 살짝의 볼륨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라인의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신 분이셨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울퉁불퉁함이나 뒤쪽의 볼륨감들은 조금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라인이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중 컨투어라고 그러죠. 실제로 울퉁불퉁하진 않지만은 이게 일직선이 아니게 되면은 사진을 찍거나 멀리서 봤을 때 이 윤곽선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그런 이중 컨투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선이 명확해지면서 사진 같은 걸 찍었을 때 훨씬 팔 라인이 돋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지금 이 사진들은 수술 후 일주일째 기준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라인은 훨씬 더 명확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갈까요?